자, 지금 보시면 일단 애니메이션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내용 나오면서 다루게 될 테니까요. 우리 코드에 데미지가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면은 라바 탕! 자, 일정 시간 있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요 구조가 되고 있죠. 그쵸? 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찾아보면 아쉬운 점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얘 코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on 데미지 프로세스라는 여기에 와서 상태를 데미지로 바꿨어요. 그쵸? 데미지로 바꾸고 났더니 데미지 상태가 됐을 때 얘가 무엇을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뭐하죠? 그냥 1초에 60번이면 60번이든 이 계속해서 들어와가지고 시간이 된 날만 체크하고 있어요. 그쵸? 한마디로 알람이에요. 알람 맞춰놓은 거잖아요. 몇 시간 되면 딱 깨어나서 얘를 지금 아이들로, 그쵸? 상태만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가다를 하자고 얘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자, 우측에 가서 자각관리자를 시계 있는 데다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자각관리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시계 있는 데다가 우클릭 하셔가지고 여기 작업관리자가 있죠. 얘를 열어보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죠. 여기서 보시면 세부 정보를 열어보시면 여기 CPU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 CPU 부분을 클릭해 보실까요? CPU. 그러면 CPU를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녀석이 뭐라고 나와요? 시스템 유효 시간 프로세스라는 녀석이 지금 보니까 CPU 사용률이 제일 높네요. 그쵸? 점유율이. 자, 시스템 유효 시간 프로세스. 이게 뭐냐면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계속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CPU가 그만큼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몇 퍼센트나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CPU 점유율 중에 83%를 CPU가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빨리 CPU 너 감히 네가 놀아? 농땡이 부려? 그래서 막 이렇게 일 시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느려지겠죠. CPU가 점유율이 다른 데 팍팍하게 하면 PC 자체가 성능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CPU를 점유율을 저것들을 좀 떨어뜨려서 지금 저렇게 유효시간 프로세스, 저거를 영어로 하면 시스템 아이들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기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게 있으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우리가 연산을 해야 될 때, 저 유효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어떤 연산을 해야 될 때 CPU가 그쪽으로 투입돼서 후룩 들어가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시스템 유효시간이 되게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해야 될 때 필요할 때 CPU 사용률이 다른 데서 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시스템 아이들 타임을 유효시간을 우리가 어떻게든 많이 확보해 놓는 게 성능 개선에 되게 이게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병목 현상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자바 개발 많이 해보셨나요? 그렇죠. 자바 개발 이런 것들 자바 언어 해보신 분 손? 많이 계시죠. 자, 자바 언어에서 병목 현상에서 제일 중요한 병목 현상이 뭘까요? 병목 현상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목이잖아.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최적화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처리들이 목에 다 걸려가지고 처리들이 되게 한 방에 처리가 못 돼. 대다수의 제일 큰 지점이 뭐냐면 바로 가비지 콜렉터예요. 그렇죠? 이 가비지 콜렉터가 돌아가는 그게 처리할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비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죠? 시스템의 메모리에 대한 이 부족한 점이라든가 메모리 파편화들이 일어나서 이걸 정리해야 되거나 이것들을 자꾸 해야 되는 그것들이 생기면 그때마다 CPU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정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CPU가 가서 해줘야 돼요. CPU가 유효시간 프로세스를 깎아가면서 가서 그 작업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병목 현상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VM을 가운데 둬서 처리하는 이런 랭귀지들은 바로 가비지 콜렉터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성능에서는 굉장히 쥐약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유효시간을 확보해주는 내용이 되게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거에서 보면
이 데미지라는 이 함수를 보시면 얘가 CPU가 당연히 여기에 자원을 소모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죠? 그냥 와서 시간 됐나만 체크하는데 CPU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죠. 만약에 시연하나 이런 거였다면 타이머를 그냥 하나 맞춰놓고 돌려버리면 될 텐데, 그쵸?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혹은 우리 스레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스레드에서 슬립 한번 때리거나 그래서 자러 갔다가 깨어지면 들어와서 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스레드의 처리도 그렇고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유니티에서는 요 처리를 계속해서 얘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이 작업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쓰느냐, 스레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스레드가 유니티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엔진상에서도 멀티 스레드를 쓴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점차 바꿔가고 물리 엔진부터 시작해서 그래픽스,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다가 멀티 스레드를 넣기 시작했고,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이 스크립트 단에는 멀티 스레드를 아직까지도 좀 불완전하게 들어와요. 뭐 태스크라는 것도 이용해서, 그 다음에 태스크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요즘에 조금씩 하고 있는데, 하지만 거의 불안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사용자 단에는 싱글 스레드만 제공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스레드 쓰는 것 자체가, 멀티 스레드 쓰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관리적인 포인트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계획하고 있는 타겟팅하는 대상은, 그리고 얘네 슬로건은 이래요. 게임 개발의 민주화라고 해요. 그러면 누구나 이 언어나 이런 것들에 기술에 부담감 없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멀티스레드라는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기술까지 갖고 와야 된다면, 사실은 국내에서도, 이게 개발자들에서도 멀티스레딩 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나 진짜 잘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야 너네들 다 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관리적인 어떤 포인트 이슈 때문에라도 싱글 스레드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싱글 스레드를 제공했을 때 용어 정리부터 잠깐 할까요? 자, OS단에서 하나 앱을 하나 돌리죠. 앱 하나를 우리가 실행을 해볼게요. 이 앱을 하나 실행할 때 이거를 뭐라고 하죠? 태스크라고 하죠. 그렇죠? 태스크라고 하죠. 태스크가 여러 개면, 여러 개의 앱을 실행시키면, 태스크를 여러 개를 우리가 실행시키면 OS가 멀티 태스킹이라고 하죠. 그죠?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안드로이드는 예전부터 그런 거 제공했지만 iOS 같은 경우에는 멀티스레드 제공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 멀티태스킹을 제공한 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앱을 iOS도 실행시킬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이것도 관리적인 문제 부분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 태스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 처리, 하나의 일 처리를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우리 스레드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의 단위 일 처리를 스레드라고 하죠. 이것들을 여러 개의 일 단위를 동시에, 한마디 이거죠. 100기가짜리 파일을 하나 내려받으면서 프로그레스 바 애니메이션이 돌아가죠. 그렇죠? 모래시계도 하나 돌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면, 혹은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면 단일 스레드가 아니라 멀티 스레드라는 게 필요하죠. 멀티스레드가 필요하죠. 근데 이 멀티스레드 자체가 제어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유니티는 싱글 스레드를 제공을 하는데, 그러자니 지금 말씀드렸던 그게 안 되는 거야. 파일을 하나 내려받으면서 100기가짜리를 내려받을 거야. 근데 모래시계라도 돌려줘야 사용자 입장에서 얘가 아직 다운받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다 멈춰버려. 화면이 다 블록이 걸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만 해도 가다가 이거 멈췄네 하고 그냥 껐다 키죠. 근데 계속 그 상태로 돼 있으면 이 앱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운받을 때 계속해서 프로그레스 바라도 띄워줘야 돼. 근데 얘는 싱글 스레드를 제공해, 유니티는. 이걸 어떡하죠? 그래서 C샵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지금 하나의 스레드라는 건 결국에는 처리 단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처리 단위는 우리는 흔히 메인 함수를 우리가 메인 함수가 있는 요거를 메인 루틴이라고 하죠. 그렇죠? 메인 루틴이라고 하고 메인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들을 콜해서 우리가 불러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를 뭐라고 부르죠? 서브 루틴이라고 부르죠. 서브 루틴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일반 함수인 거죠. 함수. 그렇죠? 일반 함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함수가 끝나야 우리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메인이라는 이 함수가 있으면 뭐뭐뭐뭐 하다가 여기다가 프린트라는 함수를 우리가 하나 호출을 했어요. 그럼 이 함수가 끝나야 얘 함수가 가서 프린트 함수 안에서 어떠한 처리를 다 하더라도 끝나서 다시 요 분기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프린트 함수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무한 루프 y를 돌려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앱은 뻗어버리죠. 그쵸? 무한 루프에 빠져버린단 말이야. 바로 어떤 싱글 스레드를 가지고 사용할 때 저 루틴 하나에 함수 하나가 점유율을 다 갖고 100% 가지고 있을 때 걔가 끝나야지만 다음을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내가 100기가짜리를 하나 내려받을 거야. 그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가 100기가를 다 받았는 게 끝나줘야 모래시계를 돌릴 수 있는데 100기가가 끝나야지 돌리지.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뻗었다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블럭이 걸려서 이게 그냥 다 받아지는 걸 기다릴 뿐인데 애니메이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이 하나의 함수를 우리가 루틴이라고 부른다면 이 함수 하나를 루틴이라고 부른다면 얘 하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야 함수 니네 좀 나눠서 시간 조금씩 쪼개서라도 야 100% 니가 다 가지 말고 너 조금 양보해. 너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써. 그래서 함께 써라. 함께 양보해서 써라. 그래서 함께라는 게 뭐죠? 영어로? 우리 코 붙이죠. 그래서 코 루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함수가 모든 자원을 모든 리소스를 점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양보해 가면서 시간 되면 서로 야 나 조금만 쓸게 하고 야 너 써. 그 다음에 내가 쓸게. 서로 양보해 가면서 쓰자는 이 개념이 코루틴이에요. 오케이? 일단 개념은 이해하시죠? 네, 코루틴이라는 개념이 이래요. 자 그러면 코루틴은 그럼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이런 식이에요. 얘가 A라는 함수가 하나 있다고 치죠. 얘가 100% 점유율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얘가 100기가를 내려받아야 되다 보니까 혼자 다 쓰는 게 미안해.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 양보를 할 거예요. 일들을 합니다. 양보하고요. 우리 스레드에도 일드가 있죠. 그죠? 얘가 있어요. 얘가 양보를 하기 시작하면 얘가 코루틴에 먼저 등록을 해야 되고요. 코루틴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을 하면 얘가 이 코루틴 테이블에 들어가게 돼요. 코루틴 테이블에 들어가고 A라는 애가 들어가고 일들을 하게 되면 얘가 요 안으로 여기 그러니까 수면실 같은 거예요. 여기 안에 가가지고 A라는 애가 이렇게 잠들어요. 자요. 대신 양보할 때 원래 점유율은 내 거잖아. 그쵸? 이건 내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야 널 다 쓰지 마. 나 0.1초만 자고 나올 거야. 합니다. 그래서 몇 초를 양보할 건지를 사용을 이렇게 하고요. 그럼 얘가 가서 하고 그러면 몇 초 지나면 알람이 울려서 얘가 다시 깨어나서 여기만 B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양보 하나 들어가면 B가 처리를 하고요. 그럼 얘는 자러 들어가요. 시간이 다 되면 다시 비켜놓어. 다시 A가 들어와요. A가 아직 B도 하는 상태였죠. A가 다시 비켜. 나 다시 해야 돼. 해서 들어와서 다시 또 좀 처리하다 미안하잖아. 다시 또 양보합니다. 다시 또 자러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시간을 쪼개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게 어떻게? 코루틴이에요. 그럼 어떻게? 1메가 받고 잠깐 들어가면 오케이 이때 내가 어떻게 프로그레스가 1메가만큼 이렇게 올려주고 다시 또 들어와서 1메가 받고 또 자러 들어가면 또 애니메이션을 올려주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어떻게 유니티를 만든 데이터베이스 앱들이 그렇게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받으면서 동시에 애니메이션들이 잘 나오게 되는 게 요런 처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루틴이라는 게 좀 재밌는 게 이래요. A라는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A라는 코루틴을 하나 만들었을 때 얘를 코루틴 테이블에 등록했어요. 근데 또 등록할 수 있어. 중복 등록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별도의 얘하고 다른 애예요. 또 A라는 애가 또 생겨요. 그 함수가. 마치 객체에 메모리가 하나씩 할당되듯이 얘도 하나의 메모리를 하나씩 할당해버립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얘가 잘못해가지고 동시에 두 개를 1초 있다가 자야지 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등록해버렸어. 1초 있다가 A가 깨어나는데 조금 있다가 또 A가 또 깨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어떤 처리상에서의 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스레드에서도 처리가 있는 것이 얘도 좀 주의가 좀 필요하네요. 하면서 그 내용은 조금씩 보도록 하죠. 자, 코르틴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했던 애들은 어떻게 등록할 때는 스타트라고 하고요. 멈출 때는 그냥 스탑하면 돼요. 코르틴을 등록하고 스탑하고. 지금 우리가 만든 것들을 그러면 이렇게 코르틴으로 지금 작업되어 있는 이 단순하게 시간 체크만 되어 있는 이 데미지 이런 애들 있죠. 얘를 코르틴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하면서 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죠.